필사도. 그래서 캘리그라피 우리 회원도 먹게 해요. 이 원래 교보 서식하는 건 진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에요. 7만 5천 명이 했다. 거기서 필사에 있는 책에 가장 많이 인용한 문장이 어린 왕자라는 거예요. 아, 물컥했어요, 저는. 바로 어린 왕자는 우리 법정 스님이 어떤 사람 선물해서 그 책을 읽고 20권을 사갖고 아는 지인들을 다 소개했다는 게 수필에 나와요. 법정 스님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를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부터 어른들이 다 필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외톨이 되고 이거의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판사에서 필사에 가는 책을 글쎄 4권이나 했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네. 제가 독서운동을 했잖아요. 7년 동안 독서운동을 했기 때문에 책이라 하면 책을 홍보한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워낙 책을 안 보는 시대니까요. 네.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게 우리의 사고의 출발을 가져온 200만 년 동안 우리의 인지의 폭발을 일으키고 사고작용을 만들어진 게 시각이 아니고 바로 촉각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0만 년에 언어가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가 없는 동안에 우리 브레인은 가만히 있었느냐. 촉각, 다시 말해 손의 반격이 복근이 시작된 거예요. 원조는 촉각이네요. 촉각이에요. 왜 원조는 촉각이냐 하면 촉각은 예측 제어가 본질이잖아요. 예측 제어는 반드시 시대적으로 미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브레인은 예측 머신이에요. 예측하는 툴로서 진화했다 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돌도끼를 만드는 과정부터 예측이 들어가야 되죠. 이만한 돌을 갖고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돌로 갖고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를 타격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손의 비대칭 사용이 일어났어요. 손의 비대칭 사용이 대뇌 피질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하고 링크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80, 90%고 왼손잡이 10% 하는 거예요. 요 비율대로 바로 언어 중추가, 말하는 중추가 거의 대부분 우리 90% 사람한테는 왼쪽에 있어요. 이게 바로 돌도끼하고 링크되어 있어요. 최초의 도구하고 인 거예요. 우리가 손을 쓰는데 손의 놀라운 점은 비대칭으로 써요. 그래서 그 도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돌도끼를 만들려면 하나는 고정시계고 하나는 타격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를 타격, 날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돌도끼 날이 한 서너 개가 되잖아요. 바로 옆에 날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측을 해야 돼요. 어디로 타격을 해야 되는가. 제가 200만 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바로 흑요석하고 링크돼요. 흑요석 들어보셨나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흑요석 같고, 흑요석은 간단히 말하면 화산이 만든 유리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 어느 박물관에 가도 맨 처음에 들어가면 흑요석이 나옵니다. 흑요석 갖고 지금 최근에 외과 의사들이 나무에다가 흑요석을 블레이드, 면도날 같은 걸 박아갖고 수술하는 게 다큐멘터리 나와요. 10,000년 전까지 빙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시베리아에 빙하가 있다. 시베리아에 그 빙하 시대잖아요. 그때 아프리카에서 올라갔던 코끼리가 맘모스로 바뀌었죠. 맘모스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번에 그 북유럽 갔을 때 자연사 박물관 6군데 갔다 왔어요. 그거 가면 흑요석을 항상 봐요. 시베리아에서 우리 인류가 시베리아까지 진출했잖아요. 대략 15,000년, 13,000년 이 무렵에 베링을 거쳐 남미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시베리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시베리아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는 그 추운 기후에서 고에너지를 섭취해야 되잖아요. 식물 갖고는 안 되죠. 당연히 동물. 그게 바로 맘모스 사냥이에요. 됐죠? 사실은 그 두 중요한 게 고기보다 맘모스 껍질이에요. 맘모스 잡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바깥 온도는 영하 30도. 강풍이 부는데. 얼어 죽는데. 빨리 바람을 막아야 되죠. 바로 동물의 가죽이에요. 가죽. 그거밖에 없죠. 털 가죽을 뺏겨야 되죠. 네. 근데 뭘 오직 할 수 있는 게 흑요석, 돌도끼예요. 그 브레이드를 갖고 촥 해요. 그래서 고고학과 이런 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석사과정 가면 흑요석 그걸 갖고 그 만드는 것부터 훈련해요. 돌도끼 만드는 훈련해요. 네. 그걸 해볼 때 우리 인류가 자 우리나라에서 그 흑요석이 많이 난 데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이역의 그쪽은 굉장히 초기부터 그 요한 문명부터 해갖고 거의 5,000년 전부터 문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흑요석을 매개로 한 문화입니다. 그거는 인류 최초로 공산품입니다. 대규모로 브레이드를 만들어요. 30개를 만들어요. 흑요석 이만한 덩어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걸 이렇게 그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블레이드를 탁 띄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훈련 받아야 돼요. 탁 띄냈을 때 우리가 그 계획을 해야 돼요. 조금만 잘하면 이게 중간에 툭 쪼개져 버려요. 바로 에게 문명 그리스로 넘어오면 바로 조각이 되잖아. 비너스, 밀로의 버네스 조각. 자, 비너스는 어디 있어? 대리석 속에 있잖아요. 대리석 속에 있는 비너스를 꺼내야 조각이 되잖아요. 어떻게 꺼내요?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죠. 덩어리에서 비너스 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무수한 뭐죠? 예측을 해야죠. 매 순간 예측을 해야 되죠. 매 순간 예측을 해야 되죠. 이거 뭐죠? 정으로 하잖아요.
네. 손동작이죠. 손동작. 구체적으로 정의 힘, 손가락 이어서 다 들어오죠. 정의 힘, 매 순간 예측. 이게 두 개 결합하면서 코는 크게, 눈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는 크면 깎아내면 되고, 눈은 아예 크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대략 구석기 200만 년 전부터 더 엄밀히 말하면 영장류 5천만 년, 최소로 5천만 년을 먼저 봐야 돼요. 포유동물 전체로 2억 년을 봐야 되는데, 일단 포유동물은 후각 중심이다. 포유동물 전체에서 극히 일부 영장류가 바로 시각 중심으로 진화했고, 시각이 완전히 폭발한 게 바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해갖고 내면의 세계, 그 다음에 국민 국가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 했죠. 그때까지는 시각의 부작용이 있던 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인공위성까지 가고 이런 모든 걸 했던 거는 3차원 투시가 핵심이었잖아요. 입체적 감이.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그 입체적 감을 4차원 시공을 해갖고 4차원 시공을 조망하면서부터 바로 우리가 우주론까지 나가게 됐잖아요. 그 전부터 시각의 연장선이요. 그 시각은 진짜 위대했던 거예요. 그 위대했던 시각이 지금 단 20년 만에 스마트폰 속에 갇히면서 입체 공간을 잊어버리고 바로 종이 쪽 같은 2차원 평면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우리는 시각의 프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각은 끝장에서 마지막으로 부작용을 인류한테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촉각은 처음부터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촉각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촉각 그 자체는 바로 예측 제어가 본질이고 덧없는다는 게 본질이고, 그러면 예측 제어라는 것은 영원한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의 폭발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예측 제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이 결국은 200만 년 동안 인간의 이 촉각을 한 도구의 사용, 이 흐름이 손에 도구가 쥐어지면 이 도구를 갖고 우리가 있는 자연의 돌이나 모든 것들을 가공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돌을 해갖고 비너스를 꺼내는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비너스를 꺼내는 과정에 조각을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순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순서하고 예측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안 되니까요. 촉각은 그걸로 통해 갖고 결론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시각이 아니고 바로 촉각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촉각을 다시 복원해야 되고 다시 주목해야 되는 근본적 브레인과학적 메커니즘은 이게 우리의 사고의 진화의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촉각의 특히 이 손가락 끝에 패드는, 털이 없는 이 패드는 바로 우리 브레인의 DNA 피질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DNA 피질의 외부화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두 개 검지하고 엄지 사이는 바깥으로 나온 체 외부에 있는 시냅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영장류들은 이 손가락 마디가 3개였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서 침판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쪽으로 오면서 이게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쪽에 근육이 강화됩니다. 3개 마디가 2개로 줄어들면서 마주보는 현상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마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잡게 되는 거예요. 요거 2개 힘은 세요. 요까지도 힘이 세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요 세 번째 손가락은 힘이 요거 5분의 1도 안 돼요. 놀랍죠? 바로 옆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개가 바로 정밀 크립을 해요. 핀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를 다 보셔야 돼요. 종이를 잡을 때는 요렇게 안 잡아요. 요렇게 잡아요. 이 모든 걸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도약이 얼마냐 하면 엄지 마디가 하나 줄어들면서 이게 일로 마주 보면서 정밀한 짓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크립. 드디어 펜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 펜이 바로 수학을 통해서 우주 모든 걸 규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죠? 손의 촉각이죠. 결국은 인간의 고등한 사고, 이 우주까지 이 모든 걸 비밀을 밝혀낸 것은 바로 손가락의 촉각의 위대한 힘이에요. 촉각은 왜 이렇게 예측 제어로 가게 됐느냐 하면 움직이는 감각입니다. 음악산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망막이잖아요. 망막에서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 고정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요 공간을 못 빠져나오잖아요. 청각은 어제 달팽이가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은 어떻게 되죠?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끊임없는 움직임이요. 손은 바로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근본적으로 접촉하죠. 궁극적 접촉 관계를 만들고 바로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경험은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데 통과하려면 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바로 손의 매개를 통해서 세계가 내 몸을 통과하는 과정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손이 사라지면 경험이 사라져요. 시각이 아니요. 이게 이제 브레인과학적으로 이쪽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왜 우리 촉각을 불러와야 되느냐 하면, 이 촉각은,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별을 베든지, 이 모든 거는 반복 동작이요. 이 반복 동작은 최근에 이제 신경과학이 뭐라 그러냐면, 반복 동작은 놀랍게도 바로 부교감 신경을 트리거해요. 그래서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편물이 다시 복근하는 거예요. 편물이 바로 시각 이미지의 폭주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명상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저는 편물로 봐요. 뜨개질. 뜨개질은 명상보다 인류가 오랫동안 최고의 명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단순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뜨개질은 매 순간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를 하고 정확한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잘 뜨개질을 하면 곧장 결과를 보잖아요. 하는 매 땀, 한 땀, 한 땀, 한 땀 결과가 나오죠. 한 땀, 한 땀 결과를 보기 때문에 보상이 매 순간, 매 순간 보상이 있나요. 주의하고 보상이 결합해버려요. 주의하고 보상이 결합한 게 어릴 때 보물찾기잖아요. 보물찾기의 축소 버전이 뜨개질을 보시면 돼요. 쾌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한 쾌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주의하고 보상이 결합해요. 마지막으로 또 뭐냐 하면 바로 주의하고 운동이 결합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 촉각이 가는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반사 동작하고 집중 회로가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반사는 뭐냐 하면 자동으로 가요. 재봉틀처럼. 저라락 가는데 재봉틀처럼 이렇게 가면 명고불락처럼 무생물적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집중이 들어가면 바로 집중은 전전두엽이에요. 집중은 바로 뭐냐면 목적의식을 수반해요. 목적을 갖는 집중이 일어나요. 근데 이어서는 자의식이 빠져요. 셀프가 빠지기 때문에 이걸 폴 발레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무의식의 놀라운 질서라 그래요. 그래서 손은 자아를 넘어서고 손은 자아를 넘어서고 그때 예술은 인간을 초월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손은 자아를 넘어서고 그 손이 행하는 것이 예술이죠. 그때 자아를 넘어선 손이 만들어진 예술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숭고한 상태까지 올라가요. 왜 촉각의 복근이 이렇게 가뭄 속의 단비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다시 우리는 숭고한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다시 딛게 된 거예요. 모든 젊은이들이 뜨개질로 간다면 나는 그 사회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엄청 최고의 처방입니다. 명상보다 즉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알아요. 꽤 많은 그 엄마들이 화가 나면 설거지해요. 설거지하면 사라진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청소하고 설거지가 왜 명상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무의식적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촉각의 기관이에요. 설거지 청소가 폼 잡고 하는 명상보다 낫습니다. 뜨개질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필사도. 그래서 캘리그라피 우리 회원도 꽤 해요. 이 원래 교보서식 하는 건 진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에요. 7만 5천 명이 했다. 거기서 필사에 있는 책에 가장 많이 인용한 문장이 어린 왕자라는 거예요. 물컥했어요, 저는. 바로 어린 왕자는 우리 법정 스님이 어떤 사람 선물해서 그 책을 읽고 20권을 사갖고 아는 지인들을 다 소개했다는 게 수필에 나와요. 법정 스님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그 어린 왕자를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생부터 어른들이 다 필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외톨이 되고 이거의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출판사에서 필사에 가는 책을 글쎄 4권이나 했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네. 제가 독서운동을 했잖아요. 7년 동안 독서운동을 했기 때문에 책이라 하면 책을 홍보한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워낙 책을 안 보는 시대니까요. 네.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게 우리의 사고의 출발을 가져온 200만 년 동안 우리의 인지의 폭발을 일으키고 사고작용을 만들어진 게 시각이 아니고 바로 촉각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0만 년에 언어가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가 없는 동안에 우리 브레인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언어 이전의 사고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촉각이 담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촉각이 바로 끊임없는 미래의 예측이라는 거예요. 바로 1초 후에, 바로 한 발 뒤에, 한 발 후에, 한 발 후에 얻으면서 손이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시각조차도 바로 눈으로 더듬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읽었던 책이 뭐냐 하면 프랭크라는 사람이 썼는 그 연필로 명상하기라는 책이에요. 네네. 연필로 명상하기. 프랭크라는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그 사람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프랭크라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치과 의사로 했던 사람인데 그림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나는 그리면서 생각한다. 이 기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로잉이에요. 이 사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길거리를 산책하다가 그냥 스케치북을 갖고 가다가 노트를 항상 갖고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길 가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스케치해요.
이거 10초 걸리면 안 돼요. 덜에 있는 코스모스를 그린다. 10초 내로 스케치하는 거예요. 순간적 포착. 이게 왜 말이 되는가 쭉 발랄게요. 우리가 들은 소리를 그대로 발음할 수 있죠. 안녕하십니까 하면 들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우리는 듣기하고 말하기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걸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데 시각에도 옮겨보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걸 본대로 뭘 할 수 있는가 그 갈로를 쳐보라는 거예요. 들으면 청각이잖아요. 네. 말하는 건 운동이잖아요. 청각하고 운동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봤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시각을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시각을 운동으로 바꾸면 뭐냐? 촉각. 그게 바로 드로잉이라는 거예요. 촉각이 바로 드로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로잉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상징을 표시할 수 있고 시각이 운동으로 바뀌는 게 드로잉이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처음으로 연필을 주면 막 이렇게 낙서를 막 하는데 이게 문자를 모르고 글자를 모르는 유치원 애들은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문자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고정시킨 제스처. 바로 고정시킨 손동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을 그대로 발음할 수 있는 것. 청각이 발음이나 운동으로 바뀌어진 걸 시각이 그대로 옮기면 본 것을 손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본 것을 손으로 그리는 이게 바로 연필로 명상하기요. 손으로 그릴 때 적극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린다는 게 이쪽에서 인지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안 돼. 셀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셀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셀프가 자의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사라지면 바로 작품은 스스로 완성된다. 자의식이 사라지면 작품은 스스로 완성된다. 이걸 이탈리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한 바 없이 하라. 스포츠 버전은 어깨 힘 빼라. 많이 들어가셨죠? 그때 셀프를 억제하라. 셀프가 사라지면 바로 작품은 스스로 완성된다.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손이 자아를 넘어서면 예술은 인간을 초월한다는 말의 같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바로 손이 다시 시각하고 다시 원초적으로 링크가 되면 우리의 감각이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시각 위주한 사회는 위험하다. 그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래서 고독사나 캄보디아 이런 사태나 이런 모든 것의 본질은 저는 스마트폰에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시각이 다시 촉각하고 만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시각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뜨개질이 복권이 되고 손글쓰기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이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균형을 맞춥니다. 그때서야 시각도 살고 촉각도 살면서 바로 감각의 균형이 일어나서 인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K푸드, 온 것들이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IT는 전적으로 시각이잖아요. 스마트폰 매개는 시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촉각하고 결합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감각의 균형을 찾고 느낌의 균형을 찾게 됩니다. 바로 2차원 평면으로 전락한 바로 정서가 바로 3차원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연결이 됩니다. 깊이라 적고 연결이라 읽어야 됩니다. 바로 시각이 깊이 차원을 잃어버렸을 때 연결이 단절이 된 겁니다. 연결이라 적고 깊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의미의 깊이, 시각적 이미지의 깊이 차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 깊이는 원래 시각에 있었던 건데 바로 액정 스마트폰에서 깊이 차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종이처럼 휙휙휙 넘겨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시각의 입체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밖에 보기. 창밖을 넉넉히 볼 때 우리는 자아가 사라지고 우리는 적극적 시각이 운동하고 결합해버려요. 그때 등장하는 게 드로잉, 스케치요. 바로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해졌던 것은 스케치북을 평생 항상 갖고 다녔던 사람. 본질은 항상 스케치북을 그리고 본인이 20종류 넘는 노트를 직접 제작했던 사람. 나는 이 손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250권의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쓰는 노트가 이겁니다. 노트는 바로 손에 미래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이 노트를 지난 10년 동안 250권을 썼습니다. 내 손으로. 이런 관점을 언제부터 가진다면 10년 전에 어떤 기사를 스크랩을 했어요. 그 기사가 외과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분 이름을 잊었지만 찾으면 있을 거예요. 어떤 외과 의사가 기사를 썼는데 짧은 에세이요. 자기 손에 대해서 썼어요. 내 요 5가지 손가락, 내 손은
3,000번의 수술을 했다. 아마도 1,000명도 넘는 생명을 살렸다. 난 내 손을 볼 때마다 울컥하고 무엇이 올라온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나도 울컥했어요. 우리 시대에 참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바로 손. 손 하나로 무수한 생명을 살려내는, 네, 이게 우리 본연의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세계를 만들었던 이 손을, 우리가 만든 세계의 이미지를 오직 스크롤 한 대만 쓰는 거예요. 휙, 휙, 휙.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를 버릴 때 우리의 과거가 끝없이 허전한 거예요. 2차원 평면이에요. 두께가 없는 거예요. 쌓이지 않죠. 그리고 촉각은 바로 이 자연의 울퉁불퉁한 세계를 직접 만난 거예요. 자연의 울퉁불퉁한 바위, 이 모든 자연이 우리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이라 그래요. 그걸 만나는 접점이 바로 손바닥이에요. 드디어 손의 복권이 시작됐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여요. 예, 좋아요.